미중 통화 패권 경쟁, 미중 통화 정책과 위안화 기축 통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론에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정책과 미국의 위안화 기축 통화화 견제,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을 포기했던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영화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들이 한국의 슈퍼마켓에서 달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속 배경이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원화 대신 다른 화폐를 거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픽션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달러는 현재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말이죠. 기축통화 국가가 되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 달러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정책과 그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전정원입니다. 1816년 영국은 최초로 금이 세계화폐의 중심이 되는 체제인 공보닉 제도를 채택하였고, 당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이 파운드화는 당시 세계 무역의 60%를 장악하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영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달러로 기축통화의 기조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달러가 정식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금 1온스가 35달러로 교환되는 달러에 연동한 금본위제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부터 시작이었는데, 미국의 부채와 무역 적자를 빌미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됩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와 성장세로 G2라는 강대국 지위로 부상하였고, 미국은 그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야망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결국 중국 통화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구상하였고, 중국 또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동시에 위안화를 국제화로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구상하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위안화가 국제 통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위안화 기축통화론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 그 빈자리를 중국이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채워갈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우려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이는 수출량 감소, 내수 경기 악화, 실업률 증가, GDP 총액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달러화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결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당시 상황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제통화체제의 전환 또는 기존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축통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 하락을 기회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을 전후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2005년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 연구과제조가 구성되어 위안화의 국제화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2008년 7월 인민은행 내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연구 관련 정책의 집행을 위해 환율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결제통화, 지역통화, 기축통화라는 단계적 추진 방침에 의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작으로 주변국들과 6,500위안에 달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홍콩,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와 말레이시아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화스와프 협정은 표면상으로는 상대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안화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결제통화 이상으로 지역통화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및 지역으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였고 총 10개국과 약 8,3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2012년에 터키와 1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통한 무역 결제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 생산 네트워크 입지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거래는 물론 홍콩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 은행 예금 보유나 딤섬본드 발행 허용 등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여 위안화의 국경 간 유출입을 촉진하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10년 1% 미만이었던 결제 비중이 2년 사이 11%로 확대가 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달러보다는 위안화에 점차적으로 의존되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에서 위안화 사용액은 그 비중이 2012년 기준 2%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임명되면서 중국의 금융정책 및 외교정책과 더불어 위안화 허브 가능성 강조와 타 국가들이 갖는 중국은행의 신뢰 기반 형성 및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비협조적이었던 서방 국가들과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더욱 탄력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시장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 실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의 사례를 들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안화 국제화의 최고 동력은 중국의 성장이나 부상이 아니라 달러 화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대안을 찾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의 IMF, 세계은행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창립의 목적을 밝혔는데요. 위의 기구들은 기능을 일부 가져와 주도권을 위의 기구들의 기능을 일부 가져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서방으로의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1대1로의 일환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1대1로는 그 실현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육로와 동남아시아의 해로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AIIB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아시아의 경제 맹주로 떠오르기 위해 내세운 야심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달러 역시 그 출발점이 IMF와 세계은행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중국의 AIIB 창설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그 창설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IMF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심사를 신청하였고 2015년 11월 30일 IMF는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긴축통화 편입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MF에 따르면 집행이사회는 5년마다 SDR에 대해 논의하는데 위안화는 긴축통화 편입 조건에 모두 부합해 SDR 긴축통화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2016년 10월 1일부터 미국 달러와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와 함께 IMF의 SDR 통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SDR 편입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후 정책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측면을 보여주었고,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달러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미국이었지만 기축통화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기 회복 정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축통화를 SDR로 대체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TV 회견에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측 발언에 대해서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직설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또한 지금 달러화가 아주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은 미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과 미래 발전을 선도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의 붕괴는 미국의 슈퍼파워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정책을 위한 견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시중에 자금을 풀어야 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국제적으로 사용량을 많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우선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2020년 5월 기준 위안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데, 2019년 8월 기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중국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정책 수단으로 외환시장과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미 재무부는 중국이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작할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금융전쟁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무역 및 화폐 지급 결제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안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가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약점과 위험 요인, 강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은 중국 내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험 요인은 국제사회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약점의 내부적 환경 요인으로는 중국 금융시장의 미숙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폐쇄적인 금융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서방 국가를 방문하면서 허브 정책으로 불신의 형태를 타파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미숙한 점은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발전은 일국 화폐를 교환하는 국제 채무 능력의 중요한 시스템이며 통화 국제화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은 시장 분할, 상품 단일화, 지나친 관리 감독, 관리 능력 부족 등 사회주의 국가의 병폐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한머니 시장이 존재하는 등
전형적이지 못한 신흥시장 형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국제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투자는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외부적 위험 환경 요인으로 중국이 보유한 다량의 미국 달러와 위안화 신뢰도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외무역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은 막대한 미국 달러 보유에 대한 처리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중심의 외환 보유고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래에 예상이 되는 달러 가치 폭락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화가 단기간 내에 급락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대미 최대 채권국인 중국 자산의 투자 손실도 막대하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위안화가 갖는 신뢰도 부족도 위험 환경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경제 수준에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 국가의 화폐가 국제적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총생산량이 적어도 세계 경제의 8%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국 경제의 경우 세계 경제의 비중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신인도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화를 환율 결정의 기준 통화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준비 통화로서의 위안화 지위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 결제 및 위안화 표시 채무 상환 등의 거래 목적으로 거액의 위안화를 수요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지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준비통화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에 연동하는 환율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점과 위험 요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경제 대국인 만큼 강한 경제력이라는 강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200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며 현재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경기 침체를 겪던 당시의 미국 성장세와 7,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중국 상황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했던 학자들도 그러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통화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위안화는 달러와의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상황을 두고 화폐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외환 보유액 통계는 미국의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AIIB를 설립하고 1대1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이 갈 길은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대공황을 겪는 상황과 중국이 10% 이상 경제 성장이 10년 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의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전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